2016년도에는 한 6,200분 정도 신고를 했어요. 23년까지 보시게 되면 18,000명이에요. 3배나 올랐고 상속 재산가액도 엄청 올랐어요. 아주 보통의 세금이 됐습니다. 휴대폰은 상속인이 승계받아서 1년간 좀 유지를 하세요. 이 휴대폰 왜 승계받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디다 돈 쓴지 모르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원아 내가 3천만 원 보냈어, 천천히 갚아, 이렇게 친구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대부분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승계받아서 1년간 유지를 하세요. 번호 승계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살아생전에 주는 게 증여세, 돌아가시면서 받으면은 상속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내가 10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생전에 자녀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원씩 줬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1억 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각각 공제 빼고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받은 만큼 각자 수중자가 냅니다. 받은 사람. 자, 상속세는 뭐냐면 내가 10억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공제액수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빼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상속인이 각각 얼마 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개편 안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그래서 공제액수가 높은 편인데, 요즘 이게 상속세가 보통의 세금이 된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공제수가 이 정도였어요. 재산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나의 세금은 아니야. 부자의 세금이야, 이거. 내 재산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가 달라지지. 라고 되는 거예요. 아주 보통의 세금이 됐습니다. 아주 많이 내는 세금이 됐어요. 자, 그리고 상속세랑 증여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10년 룰이에요. 10년 룰. 뭐냐면,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제 차, 또 다른 분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러니까 큰애한테 증여 한번 하고 또 큰애한테 증여를 한 거야. 그러면 10년 이내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증여세가 높아져요. 말 그대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10년은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 세법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저거 3년이에요. 3년만 지나면 또 재차 증여하고 재차 증여할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10년이나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10년에 상속세도 포함돼요. 내가 큰애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9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상속세 계산할 때 큰애한테 증여했던, 9년 전에 증여했던 게 갑자기 얹어줘요. 그 당시엔 낮은 10%의 세율을 냈지만 지금 상속세 때는 50%의 세율을 낸다. 그러면 차액이 40%덜 냈네. 40%더 내세요. 이게 상속세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할 때 갑자기 세금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건 계획하고 얼마 낼지 인지하고 내는 세금이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가 있는데,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딱 10억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10억이면 뭐 얼마 안 내겠네. 근데 계좌를 열어봤더니 사전 증여한 게 막 40억이 있어. 50억 갖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벙 찌는 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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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세금이 갑자기 막 15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셨을 때 정말 큰 판이 펼쳐진다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과세표준 이렇게 나와요. 자, 상속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나 본인 아니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거 재산 한번 계산 쭉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면 시가가 얼마고 현금 얼마 있고 보험금 얼마 정도 있고 퇴직금 얼마 정도 있고 뭐 자동차, 주식 다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방금 말씀드렸던 10년간 아버지 걸 계산하고 있다 그럼 10년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게 얼마 있을까?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왜냐? 그걸 얹어야 돼요. 얹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계산하면 상속 재산. 거기서 채무를 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임대 보증 주고 있다, 이제 임차 주고 있다 그러면은 임대 보증금 빼고 근저당금 빼고 이런 거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빼보세요. 그게 여러분 여기 계산하는 과세 표준입니다. 자, 과세 표준이 내가 7억 원이 나왔다. 그럼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입니다. 7억 원 곱하기 30% 얼마예요? 2억 1천 빼기 누진공제 6천만 원 빼면 1억 5천. 1억에 여러분들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듣고 2억 나왔네. 2억 나왔네가 아니죠. 2억이 여러분 계좌에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상속이 실질적으로 펼쳐졌을 때 2억이라는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강의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금이 1억 원 넘어가면 사람들이 감이 없어요. 왜냐? 태어나서 한 번도 그 금액을 내본 적이 없어요. 1억 원이면
부동산 뭐 약간 이제 그 시가표 보듯이 말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시가표 뭐 1억 원, 2억 원 뭐 이런 느낌이신데 막상 이거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내가 이 돈이 없어요. 이 돈을 몇 년치 급여 생활해서 모아야지만 이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많이 내느냐?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6,200분 정도 신고를 했어요. 얼마 정도? 14조 6천억 정도. 총 상속 재산가액을. 근데 보세요. 꾸준히 올라가죠. 21년 같은 경우에 한 분이 22조라 이제 좀 이제 그래프가 좀 달라요. 아시죠? 예, 좀 달라요. 자, 어쨌든 23년까지 보시게 되면 18,000명이에요. 3배나 올랐고 상속 재산가액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겐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속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다른 측면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얼마나 내냐 사망자 중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나와요. 예전에 보시게 되면 사망자 수가 2016년도에는 28만 100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6200명이 상속세 신고를 했으니까 비율이 한 2.2%. 제가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몇 프로냐? 상위 한 1%는 돼야죠. 한 3%는 돼야죠. 한 5%는 돼야죠. 이 정도 말씀하세요. 이게 부자라고요. 그 정도가. 근데 이게 쭉 보시게 되면 매년 0.5%포인트에서 한 1%포인트가 증가돼요. 그래서 22년, 23년, 아직 24년 통계가 안 나왔지만 한 5% 정도가 지금 사망자 중에서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 경기가 많아요. 서울 경기 분들은 저 5.2%에 70에서 80%의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서울 경기에서 한 10명 중에 1명이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이 커진 세금이죠. 자, 그러면 이게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보통의 세금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상속세 개편으로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제액수가 보통 사람이 주택 한 채 받는데 그거 세금 막 1억씩 내고 있어서 주택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막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개편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줘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상속세를 많이 내니까. 그래서 증여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증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들어요. 왜 많이 듣냐면 저는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이제 조의를 표한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게 유일하게 이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 상속세 업무에서 이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 드리고 있다라는 것 중에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상속세라는 걸 많이 겪으면서 충격먹은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상속인들이 폐인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소방관 분들이랑 경찰관 분들 불러 가지고 문을 딴 적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생각 하실까 봐.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을 도와주려고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라."라고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3 일장까진 알아요.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거기까진 대부분 아세요.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책도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한 달 이내에 사망진단서랑 시체검안서 수취해서 사망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 지나지 않으면 사망진단서가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화장터에 못 넘긴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각각 룰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3 일장 치를 때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 단위로 끊어 가지고 경비를 지출을 해라. 뭐 영수증 잘 갖고 있어라. 왜냐 그것도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할 때. 자, 그다음에 1개월 이내인데 사망 신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망 신고할 때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그 직원이 사망 신고하면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움 드릴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저게 이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정보를 알 수 있는 19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뭐 주식, 예금, 적금, 그다음에 보험, 뭐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별 내역을 다 알려줍니다. 딱 신고 이걸 해야지만 재산과 채무를 전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목적도 있습니다.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파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슬퍼도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때 처리를 못하면 2차적 슬픔이 빠져요. 제가 2차적 슬픔이 빠진다고 하는데 기한을 놓쳐버려 가지고 내가 오히려 빚을 막 떠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펼쳐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자마자 바로 주는 게 뭐냐면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내역 줍니다. 바로 줘요. 그리고 한 21일에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 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 관련된 그 각각의 은행이나 이런 곳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 지출 내역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면요, 그 돌아가신 뭐 피상속인의 계좌가 다 묶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계좌의 잔액을 못 가져가요. 가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상속인 중에 누구 한 분이 거기 있는 현금을 다 가져가요. 별일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별일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범죄예요. 이게 통신 관련 뭐 무슨 범죄거든요. 그래서 막 상속인들끼리 고발하고 소송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휴대폰 정말 중요하죠. 휴대폰은 상속인이 승계받아서 1년간 좀 유지를 하세요. 이 휴대폰 왜 승계받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디다 돈 쓴지 모르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장훈아 내가 3천만 원 보냈어. 천천히 갚아." 이렇게 친구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대부분 여기 있어요, 요즘. 대부분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승계받아서 1년간 유지를 하세요. 번호 승계받을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요금제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카톡이나 뭐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다 로그인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부고를 알리셔야 됩니다. 부고가 생각보다 3 일장 때 다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계신 분들은 한 1년 있다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역을 조금씩 받게 될 거예요. 한 21일 이내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금, 보험, 그다음에 뭐 주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제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지점을 가면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본사 와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좀 행정적 업무를 좀 처리를 잘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거래 상세 내역도 그때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걸 받아야 되냐?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10 년치 계좌 내역, 폐쇄 계좌 포함해서 다 갖고 오세요. 왜냐? 그게 왜 필요하냐? 10년 동안의 증여한 내역 파악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증여를 얼마나 했는지를 내역을 파악해서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조사 때 걸릴 거고 가산세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상속인과 협의를 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상속인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예전에 증여한 것 같은다니까." "아니다. 이거 내가 받고 나서 갚았다." "갚은 내역 계좌 있냐?" "있어요." 1억 원 빌렸고 1억 원 갚은 거야. "아 이런 것들은 증여 아니다." 그래서 상기치고 넘어가고. 말 그대로 10 년치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데 폐쇄 계좌도 확인을 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동안만 어떤 계좌를 쓴 거예요. 그럼 8 년간 어떤 계좌를 썼겠죠, 분명히. 그럼 그 8년 동안에 쓴 계좌 내역이 폐쇄된 계좌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확인해야 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이에요. 정기 예금 예를 들어서 2 천만 원짜리 5 개를 매년 가입을 했었다. 10 년치 거 내역 하면은 저희는 50 개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해제되고 가입됐고 해제되고 가입됐고 요거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여러분은 상속세 조사 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런 거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폭이나 한정 신고 기한 이런 거 지켜 가지고 하셔야 돼요. 3 개월 이내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빚을 더 많이 떠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제 지금 상속인도 그래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도 이 채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고 내가 받을 상속 재산도 얼마인지 안 잡히니까 두루뭉술하니까 이 말 그대로 변호사님 조력을 얻어 가지고 상속 포기랄지 한정 승인할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속받지 않은 말소 신청하셔야 되고요. 자, 6 개월 이내 그리고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거나 감정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 마감을 짓고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결국은 신고를 들어가야 된다. 6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상속세 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총 3 가지예요. 상속세,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그다음 세 번째 취득세 신고해야 돼요. 신고가 3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 있고 납부도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부분 절 찾아오시는 게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1 개월 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미리 예상색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속세는 얼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는 얼마 나올 것 같고 소득세 얼마 정도 나오시겠네요. 이런 얘기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5 개월 동안 예산을 미리 짜야 되는 거예요. 상속인들끼리 십시일반 모으는 거예요. "우리 300만 원씩 그래도 모으자. 이거 내야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 계획 없이 있다가 6 개월째 때 갑자기 이 납부서 드리면서 "자 3억 내일까지 내세요."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딨어요.
미리 말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무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계획해야 된다.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이 펼쳐지면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속인분들 이제 돈 쓰지 말고 돈 모아놔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세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안 그럼 부동산을 팔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잘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취득세를 안 내면요 부동산 팔지도 못해요. 왜냐면 취득세 내고 등기하고 나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다음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사업에 대한 정리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좌 내역 10년치 것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기간이 여러분들. 뭐 1-2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 파악하고 피드백 주고받는데 기본 3달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납부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6개월 아주 짧습니다. 왜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좀 차리고 나서 세무사님 찾아가자라고 미팅하는 게 한 달 정도 지나고서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죠. 원스톱 서비스가 20일 걸려요. 그리고 나서 계좌 내역 주고 수입 맺고 바로 진행하면 계좌 3개월 걸려요, 보는데. 그럼 벌써 5개월 정도 지나 있는 거예요. 정신 지금 바짝 차리지 않으면 2차적 슬픔이 바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하면 끝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신고하고 나서는 상속세는 무조건 조사가 있습니다.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요. 그러면 세무조사를 할 때 뭐를 보느냐? 아까 봤던 10년간 거래 내역,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년 내 현금 인출액이 많다? 그 금액 어디다 썼는지 소명해라. 그다음에 요즘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 부동산 갖고 돌아가시잖아요. 부동산 임대료가 통장에 똑같이 안 꽂혔다. 이거 임대료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니냐? 상속인이 가져간 거 아니냐? 진짜 근데 상속인 계좌로 막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버지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아버지 대신에 병원비나 이런 거 내려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소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잘못 신고됐으면 종합소득세 파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세 세무조사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아요. 그래서 당신의 세무조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10주 정도 합니다. 일선 세무서는 10주. 그다음에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은 3달. 기본 3달이에요. 엄청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 세무사가 그걸 전부 다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명 요청이 와요. 자, 100만 원 이상 인출 금액 10년 전 이제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자, 1억에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소명하세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살아생전 생활비 주면 안 걸린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에선 저런 거 다 보니까. 생활비 줘도 안 걸려요. 맞죠? 안 걸려요. 10년간 열심히 사시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어떻게 죽음을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이런 내역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세금으로 와닿을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가산세가 막 100%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주택 취득 보유 처분 단계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